안녕하세요. 돈데크만. 돈대 기리기리 돈대 기리기리 돈대 그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돈테크만에서 가상화폐의 세금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 전문가 돈출형을 모시고 오늘 가상화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 실제 이제 가상화폐에 대해서 많은 세무사님들이 이야기를 할 때 실제 가상화폐 투자를 하는지 안 하는지가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돈출형님은 가상화폐 투자 하시나요? 가상화폐 투자 기간 1년이 넘었죠. 아, 1년이요? 예.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네요. 네. 수익은 잘 나고 계신가요? 1년 동안 집안 말아먹을 뻔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가상화폐가 위험한 겁니다. 네, 이렇게 위험한 건데 저희가 혹여나 대박이 터졌을 때 어떠한 세금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시작하면 저희가 너무 대비가 안 돼 있겠죠. 해당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 가상화폐가 현재는 아직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세금 부과 언제부터 가능할 거라고 보고 계신가요?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방침에 따르면 가상화폐 세금 과세는 2022년 1월 1일부터 양도하는 분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리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익금에 대해서 다음에 2023년도 5월 말까지 신고 납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어떠한 소득으로 과세되는지 많이 궁금해하세요. 세금을 얼마큼 내는 건가요? 일단 이게 가상화폐 양도세라는 명칭으로 불리고는 있는데 실질적인 개념은 기타소득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기타소득으로 보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 자체가 복권을 샀을 때 적용하는 구조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20%랑 지방소득세 2%, 22%를 과세하는데 이 건으로 그냥 끝나는 납세 의무가 종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서, 이게 지금 당첨된 복권 당첨금에 대한 기타소득 원천징수로 해서 무조건 분리과세하는 개념이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왜 우리나라만 이런 가상화폐에 대해서 과세를 하냐를 물어보세요. 저희가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해서 과세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봤습니다. 해당 표를 보시게 되면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일부 그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은 가상화폐에 대해서 다 세금을 내고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만 이러한 세금을 아직 안 내고 있어서 이제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해당 부분에 대한 과세를 통해 세수도 확보하고 또 조금 더 투명한 거래를 가지고자 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과세에 대한 방식과 언제를 기점으로 과세를 하는지가 많이 궁금해 하세요. 언제를 기점으로 과세를 하게 되는 건가요? 과세 기준은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업비트, 빗썸, 바이낸스 이런 걸 다 통틀어서 그 거래소에 가지고 있는 코인 및 현금 자산을 내 계좌로 인출했을 때, 그러니까 이체를 했을 때죠. 이체했을 때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내 거래소에 그냥 코인을 보유만 하고 있을 때는 일단 세금을 내지 않고, 그 코인을 현금화 하려고 내 계좌로 이체 신청을 하고 원화로 출금이 됐을 때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신다 라고 보시면 돼서, 이게 내가 100억을 가지고 있어도 그냥 코인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과세는 일단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기준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냥 해외 거래소로 보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또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100억을 땄다 그러면 일단은 나중에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그 상황에 맞춰서 출금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냥 업비트나 빗썸에 가지고 있던가, 아니면 또 프리미엄 얹어서 바이낸스나 이런 데로 이체했다가 또 추가 이익을 얻던가 하면서 그냥 버티고 있겠죠. 그럼 바이낸스나 FTX 같은 곳이 우리나라 국세청과 정보 협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겠네요. 근데 바이낸스도 FBI한테 털렸지만 우리나라가 털 수 있을까요? 못 털 거라고 봅니다. 네. 가상화폐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주식을 하고 계세요.
가상화폐와 주식을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이건 것 같아요. 주식으로 투자하면 생각보다 내가 버는 금액에 대해서 뭐 세금을 내고 있지만 가상화폐는 또 그러면 얼마를 벌면 얼마를 세금을 내야 되는지를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해당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벌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내가 판 가격에서 산 가격을 빼고 나머지 차익을 벌었다고 할 건데, 주식 같은 경우에 1억을 벌었을 때는 5천만 원을 그냥 기본적으로 공제를 해주고 거기에 22%, 그리고 코인으로 1억을 벌었을 때는 1억에다가 그냥 우리가 기본 공제라고 해서 250만 원만 공제해주고 22%를 과세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돈을 벌었을 때 코인으로 벌었을 때가 훨씬 더 많은 세부담을 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보게 되면 결손금 2월 공제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조금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고 계신 내용인 것 같아요. 실제 결손금 2월 공제라는 부분 활용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또 가상자산은 왜 이거를 활용을 못하게 해놨을지 좀 궁금하네요.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참 좋은 게 생긴 건데, 내가 올해는 까먹고 내년에 벌고 또 다음 연도에는 까먹을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벌 때만 세금 때리고 그 다음에 까먹었을 때는 아무것도 보상을 안 해주고 하면 뭐 납세자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하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올해 손실을 봤다, 1억을 손실을 보고 다음 연도에 2억을 이득을 봤다 하면 내가 원래는 2억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해서 내야겠죠. 근데 작년에 1억 결손 본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공제해주고 나머지 차액 1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는 게 결손금을 2월 공제해준다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걸 10년 동안 결손금 2월 공제를 해주는데, 주식은 5년 동안 결손금 2월 공제를 해주고요. 가상자산은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결손금 2월 공제가 없는데, 이거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출금을 하지 않아도 실현 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그 양도했을 때 이 과세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결손금 2월 공제를 해 준다고 보고, 가상자산은 그냥 내가 버티고 현금으로 출금 안 하면 결국에는 과세가 안 되니까 이 시기 결손금이랑 뭐든 내가 다 임의적으로 조절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손금 2월 공제를 안 해주는 것 같기는 한데, 뭐 일단은 좀 억울한 부분이죠. 네, 예상되는 논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결국 말씀 주신 것처럼 금융소득으로 분류를 하면서 왜 가상자산도 성격이 동일한 것 같은데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냐, 결국 이 이면에는 앞서 표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5천만원 공제와 250만원 공제에 대해서 좀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네, 방금 말씀해 주셨죠. 손실 나면 손실이고 이익 나면 무조건 과세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징벌성 과세 아니냐 라는 부분들도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 현행 지금 과세 기준으로 예상되는 부분, 또 어떻게 과세가 될지에 대한 부분은 확정된 부분은 없지만 여태까지 나온 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마지막 한 줄 논평 있겠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분 존버하십시오.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